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는가요?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예, 그냥 내려주십시오. 애터미는 제가 늘 얘기하는데 성공의 객관적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성공할 수 있지만은 아무나 성공하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터미 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첫째가 이 쿨헤드라고 하는 겁니다. 쿨헤드. 이것은 냉철한 이성을 이야기합니다. 냉철한 이성, 머리입니다. 머리 또는 합리적인 판단 능력. 이것은 머리 공부입니다. 머리 공부. 뭔가 머리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쿨헤드, 냉철한 이성만 가지고 있으면 잔인한 인간이 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경제적으로 따지는. 그래서 두 번째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가 웜하트입니다. 웜하트가 뭐죠? 따뜻한 가슴이에요. 따뜻한 가슴. 즉 따뜻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따뜻한 마음만 있고 쿨헤드가 없으면 그것은 마음씨 좋은 이웃집 할아버지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쿨헤드, 냉철한 이성, 다시 말하면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두 개만 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비지, 부지런한 손발이에요. 부지런한 손발. 그러니까 이게 마음 공부고, 이게 몸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냉철한 이성이 있어야 되고, 즉 합리적인 판단 능력, 올바른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되고, 누가 좋다더라 그러니까 하고 나쁘다더라 그건 판단 능력이 쿨헤드가 아니에요. 웜하트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고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그리고 이 사회와 대한민국에 기여하는 사람, 공헌하는 사람이 되죠. 이게 웜하트예요. 그게 손해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성공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머리만 쓰고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손발이 부지런하지 않으면 그런 논팽이는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 가지가 어울려져야 성공합니다. 이건 애터미 사업뿐만 아니고 무슨 일을 하든지 세 가지가 어울려져야 됩니다. 부자가 되려면요, 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본. 그러면 나는 자본이 없으니까 부자가 못 되겠네. 그런데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자본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본, 캐피탈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본, 캐피탈. 우리가 통상 자본이 없다고 하는 것은 경제 자본을 이야기합니다. 돈도 없고, 건물도 없고, 땅도 없고, 뭐 주식도 없고, 로열티 받을 것도 없고, 그건 경제 자본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경제 자본이 풍부하게 있는 분은 이 애터미 사업을 해야 할 이유가 다른 데 있을 겁니다. 여기 경제 자본을 충분히 가진 분이 있어요. 저 알고 있어요. 수백억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해요. 왜냐하면 사회 봉사하기 위해서 한다고요. 그런 분이 있지만 대부분은 충분한 경제 자본이 값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자본이 없으니까 부자가 못 되겠네. 그렇지가 않아요. 경제 자본은 자본의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그러면 자본이라는 것을 갖지 못하면요, 결코 돈을 벌 수 없습니다. 뭔가 자본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자본에 경제 자본이 있지만 사회 자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게 자본의 종류에 경제 자본이 있지만은 사회 자본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 자본, 소셜 캐피탈이라고 하는 사회 자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큰 성공을 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경제자본도 없으면서 사회자본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사회자본은 쉽게 말하면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자기의 사회 그물망이에요. 사회 그물망. 여러분들 그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디 뭐 퇴직한 전직 장관 또는 퇴직한 어떤 대법관의 누가 전화 한 통화를 했더니 변호사 변호사료가 1억이었다. 그런 말 들어봤죠? 그분은 그 전화 한 통화에 1억의 가치를 창출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그분이 전화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소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소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 모든 인간은 자기 사회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회 그물망, 소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공을 못한 사람들은 주로 돈이 안 생기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요. 술 친구라든가 무슨 뭐 등산 친구라든가 낚시 친구라든가 그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라고요. 근데 실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1억이 나옵니까? 나오질 않아요. 모든 사람들은 사회적 그물망, 소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그 네트워크의 퀄리티가 질이 전부 달라요. 그래서 어퍼크로스에 있는 네트워크는요, 서로 전화 몇 통화만 해도 황금 같은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항상 많은 소득을 올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골목에서 구멍가게를 한 분도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요. 뒷집 아줌마, 저희 개주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돈이 안 생기는 네트워크라니까요. 그건 네트워크예요. 따라서 어떻게 하면 내가 경제자본이 없어. 땅도 없고 주식도 없고 현금도 없고 뭐 로얄티 받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내가 부자가 되려면 뭔가 자본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본이 소셜 네트워크예요. 사회자본이라고요. 다른 자본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자본, 상징자본, 문화자본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하버드를 나왔다. 내가 판검사다. 그것은 그 직책만 가지고도 돈이 붙게 돼 있어요. 그것은 붙게 돼 있다고요. 응? 그런 자본을 지금 가질 수가 없어요. 여기 계신 분 대부분이 지금 옳다 됐다. 내가 지금부터 신림동 고시촌에 들어가서 고시를 준비해야지. 이게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 상징자본이나 문화자본을 갖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만큼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화자본과 상징자본을 가지면요, 그건 돈이 생기게 돼 있어요. 돈이 생기는 자본을 얻을 수가 있어요. 또 그러한 그 레벨에 있는 네트워크는요, 굉장한 네트워크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 네트워크를 갖기가 힘들어요. 아무리 구멍가게에서 장사를 해도 그렇게 고차원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안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애터미 사업에서 왜 돈이 생기는가? 그건 네트워크 때문에 그래요. 소셜 네트워크 때문에 그런다고요. 다른 건 뭐 있어요? 내가 갑자기 똑똑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갑자기 서울대학을 졸업한 것도 아니고 내가 갑자기 박사학위를 받는 것도 아닌데 왜 돈이 생기냔 말이에요. 그것은 자본이 늘어서 그래요. 자본, 네트워크라는 소셜 네트워크라는 자본이 늘었기 때문에 그 자본이 생산성을 발휘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1920년대 하버드 대학에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 기법을 발표했을 때 이건 기가 막힌 기법이라고 하버드 대학 교수가 이건 21세기에나 이 기법이 나올 거라고 얘기했는데 20세기에 나왔잖아요. 그것은 일반 서민이 자본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셜 네트워크, 소셜 캐피탈이라고 하는 사회자본이라고 하는 자본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네터미의 한 멤버가 됐다는 것은 이미 소셜 네트워크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멤버가 됐잖아요. 그리고 상하 좌우로 네트워크가 지금 형성된 거예요. 그러면 소득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이 네트워크의 생산성에 의해서 결정돼요. 네트워크의 퀄리티, 질과 양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네트워크의 사이즈와 네트워크의 질에 의해서 결정돼요. 소득은. 고기를 잡으려면 그물이 필요한데 고기를 많이 잡으려면 그물의 크기가 커야 돼요. 그러나 그 그물이 약하면은 고기를 못 잡아요. 찢어져 버리면. 그러니까
애터미에 들어와서 나는 자본을 키우고 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그물망 속에서, 네트워크 속에서 하나의 그물코로 작용할 것인가, 단단한 그물코로 작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지, 나 혼자 고기를 찾겠다고 나서면 그 반드시 패가 망신해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 자기 하나는 네트워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하려고 하는 게 재심 합력이라는 것은 네트워크를 어떻게 하면 크고 튼튼하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네트워크가 없으면요, 절대로 돈 못 벌어요. 자본이 없으면 못 벌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내 네트워크를 퀄리티, 질을 높이고 사이즈를 크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어요. 자, 이 태도예요, 태도. 태도는 자석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모두 끌어당긴다. 결국 성공은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람은 디스레일리라는 저명한 정치가죠. 나는 오랫동안 명상한 결과 다음과 같은 확신을 스스로 얻게 되었다. 확고한 목표를 지닌 인간은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도록 되어 있다. 그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꺾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먼저 어떤 의지? 내가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네트워크 속에 들어있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성공하더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자기 인적 자본이에요. 자기 의지는 자기 휴먼 캐피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본이거든요. 자기 인적 자본이라고요. 인적 자본이 없는데 어떻게 소셜 네트워크가 어떻게 형성돼요? 그거 되지 않아요. 당신이 바라거나 믿는 바를 말할 때마다 그것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은 당신이다. 그것은 당신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에 대해 당신과 다른 사람들 모두를 향한 메시지이다. 스스로 한계를 두지 말라.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헐뜯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했을 때 가장 먼저 듣는 건 자기라. 그런 말이에요. 자기. 그렇게 되면 부정적인 암시가 주어지면서 휴먼 캐피탈이 떨어집니다. 인적 자본이 떨어져요. 불평불만 많은 사람 치고 성공하는 거 보셨어요? 안 됩니다. 불평불만은 화장실에서 혼자 해도 자기는 들어. 헐뜯는 그 상대는 못 들어.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헐뜯으면은 자기가 먼저 듣고 자기가 헐뜯게요. 그래서 휴먼 캐피탈, 인적 자본이 감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 못해요. 그런 사람은 소셜 네트워크가 형성되지가 않아요. 자, 재심합력. 이것은 가지런할 제자입니다. 마음을 가지런하게 해서 힘을 합한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힘을 합한다. 또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합하여 함께 노력한다. 후한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한나라가 망하고 이제 후한 시대인데 중간에 왕망이라는 사람이 한나라를 넘어뜨리고 자기 신나라를 세우는데 그 신이 나지 않아서 또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군대를 가지고 있던 유수가 여러 사람과 힘을 합했더니 왕망의 군대를 격파하고 다시 후한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작은 힘이라도 많은 사람이 한 마음으로 힘을 합하면 큰 군대라도 물리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재심동력 예기익장 그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재심합력 예기익장. 많은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힘을 합하면 예기익장, 그 날카로운 기운이 점점 커진다. 그게 네트워크예요. 그게 네트워크라고요. 각각의 분들은 힘이 약할지 모르지만은 힘을 합하면 엄청나게 커진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재심합력하는 수밖에는 없어요. 혼자 힘으로요 강한 사람들 당하지 못합니다. 자, 여기 좋은 예가 꿀벌과 말벌인데요. 꿀벌은요, 꿀벌 집 앞에 가면은 꿀벌이 많이 죽어있는 시체를 발견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골에 사는 분들은 가끔 이거 봤을 겁니다. 말벌이 공격해가지고 목을 전부 자른 거예요. 근데 말벌은 꿀벌의 독의 500배랍니다. 그러니까 독을 뭘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본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말벌을 어떻게 할 것이냐. 꿀벌은 합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묘하게도 꿀벌은 치사온도, 온도가 올라가는데 48도에서 50도인데 말벌은 44도에서 46도랍니다. 그래서 말벌이 공격하면 꿀벌이 수백 마리가 나와서 말벌을 이렇게 쏴. 그래가지고 말벌의 온도를 47도까지 올린답니다. 47도까지 올리면 말벌이 죽어버려. 그러면 자기나 1도 올라가면 죽으니까 얼른 풀어버려. 그 방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건 1대1로 꿀벌이 말벌에 대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개인이 물론 여기에 엄청난 능력을 가진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1대1로 유수기업의 인류기업의 사원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힘을 합하면 자기보다 500배의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길 수 있다예요. 아프리카 초원에 이렇게 무리 뒤에 다니는 걸 봤죠? 동물의 왕국에서. 혼자 다니는 놈은 죽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리 뒤에 다니는 이유가 있답니다. 이게 생존 능력을 높여줘요. 3가지 이유가 있다는데, 우선 여러 마리 중에서 사자나 이 포식동물이 한 마리만 잡아먹기 때문에 죽을 확률이 낮아진대. 그렇죠? 그래 계산 무지하게 잘하는 거죠. 죽을 확률이 낮아져. 그 다음에 짝을 찾기가 쉽대. 모여 있으면 짝을 찾기가 쉬워. 그 다음에 여러 마리가 모여 있으면 경고를 받기가 쉬워. 어떤 놈인가는 사자를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럼 튀면 같이 튀면 되거든. 이런 이유 때문에 항상 같이 다닌다. 바로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혼자는 살 수가 없어요. 물고기도 이렇게 해요. 물고기도. 작은 물고기는 이렇게 여러 마리가 합함으로써 큰 물고기에게 자기가 덩치가 크다는 걸 과시한답니다. 요놈이 공격하려고 그러니까 요놈들은 뭉치잖아요. 이 녀석이 보기는 이놈 무지하게 큰 놈 같거든? 이와 같이 보통 사람들은 힘을 합해야지 강한 사람들과 1대1로 대결 못합니다. 자,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이 말은 우리 6.25 때 이승만 박사께서 말씀하셨던 건데, 이건 원래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얘기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인데,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인데 대통령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대통령을 하지를 않았는데 그 사진이 백악관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거의 대통령 취급을 해주는 분이에요.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100 지폐인데, $100 지폐에 벤자민 프랭클린 사진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분이 버지니아의 한 신문에 그려놓고 join or die,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흩어진다는 것은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승만 박사께서 늘 얘기했어요. 우리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코끼리 같은 짐승도 항상 같이 다녀요. 혼자 있으면 죽으니까. 자, 바로 join은 소통입니다. 소통.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말도 안 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면 부자가 돼. 자, 재심합력과 집단지성. 우리는 애터미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은 집단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혼자의 지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집단지성, 컬렉티브 인텔리전스라는 개념은 바로 윌리엄 모튼 휠러 박사가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요. 곤충, 개미를 연구하다 발견한 사실입니다. 개미가 한 마리 한 마리의 개미는 그 지성이 형편없는데 어떻게 집단을 이루면 지성이 좋아지는가, 지능이 좋아지는가, 그걸 연구하다가 초유기체라는 말을 만들어내고 집단지성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집단이 발휘하는 요 벌이라든가 요 흰개미, 개미 집단에서 이 현상이 나타나는데, 오늘날은 사회적으로 이 현상이 나타나서 지금 시중에 가보면은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철학 그 서적 중에 집단지성이라는 말이 많이 있고, 집단지성이라는 제목으로 책도 많이 나와 있어요. 바로 하나의 개체가 발휘하는 지성이 아니고 여러 개체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행동하는 것, 이게 초유기체고 거기서 나오는 지성을 집단지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애터미의 성공 조건은 집단지성이에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휴먼 캐피탈은, 인적 자본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물론 매우 큰 사람도 있지만 상대적 개념으로 유수 기업의 사원들과 비교해서 휴먼 캐피탈이 자기 인적 자본이 그렇게 우위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게 합해지면 어떤 개별지성도 집단지성을 능가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모여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는, 각자 지금 요 하나씩을 가지고 있는데 모여서 하나의 큰 그림을 이루는 거예요. 자, 모래, 자갈, 철근, 콘크리트. 각각의 분들은 개인별로 따지면 모래 같고 자갈 같고 콘크리트 같고 철근 같아요. 왜? 단단한 자아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래와 자갈, 철근, 이것은 그것이 하나로 뭉치지 않으면요, 절대 어떤 건조물도 구축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물과 시멘트라는 그에 들어가서 이게 하나로 뭉쳐져야 건물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건 자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갈만 가지고는 어떤 구조물도 세울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로 뭉쳐져야 바로 건축물을 세울 수 있어요. 애터미도 똑같습니다. 나 혼자 돈 벌 수가 없어요.
이제 초유기체와 집단지성을 상징으로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게 흰개미집입니다. 흰개미는 이게 햇빛에 노출되면 죽어버린답니다. 그러니까 굴 속에 살아야 돼요. 그런데 흰개미가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프리카나 저쪽에 이 호주나 남미 팜파스 같은 그런 일교차가 무지무지 큰, 낮에는 40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뭐 10도, 5도까지 떨어지는 거기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집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난방과 냉방 시설이 잘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려요. 그리고 밖에 햇빛에 노출되면 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굴을 파서 자기 집 속에서 농사를 지어서 살아야 돼. 농사를 지어서. 근데 개미 하나의 개체로서는 그 지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모이면 통상 한 100만 마리가 모인다는데 100만 마리가 모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거 보세요. 이게 뭐냐면 고층 아파트예요. 다시 말하면 에어컨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짓는답니다. 에어컨. 그러니까 온도를 자동 조절해 줘야 그 안에서 생존할 수 있어요. 낮에는 40도, 밤에는 5도로 떨어지니까 이거 냉난방 시설을 하지 않으면은 그 죽어버려. 그러니까 거기 농사를 지어야 돼. 버섯 농사를 진답니다. 안에서. 그래서 먹고 살아.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자, 사람 키가 이 정도밖에 안 하니까. 그러니까 요것을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63빌딩 높이랍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가 지금 버섯 농사 지는 거예요, 이거. 버섯 농사 지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가 100만 마리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여. 규칙을 지키면서. 이때 나오는 지성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 믹 피어스라는 건축가입니다. 환경 건축가인데 짐바브웨 한 쇼핑센터 사장이 냉난방 시설이 없는 쇼핑센터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리 자기가 건축가지만은 그 더운 아프리카 우간다에 어떻게 냉난방 시설이 없는 쇼핑센터를 어떻게 만드냐. 그런데 퍼뜩 생각난 게 개미집이 개미는 하는데 이렇게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개미집처럼 집을 지은 겁니다. 요거. 개미집을 구조를 보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아주 에어컨 시설이 기가 막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버섯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여기다 지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바깥 온도에 관계없이 실내 온도가 항상 24도로 유지되는 건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가 90%가 전략이 돼버린 거예요.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가 없고 불만 켜면 돼, 불만. 전기불만 켜면 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바로 집단지성이라는 게 이거단 말이에요. 흰개미 하나하나는 볼 것이 없지만은 100만 마리가 모이니까 이런 걸 만들어내버려요. 호주의 멜버른 시의회 청사입니다. 이번에 또 부탁을 했더니 역시 여기도 에너지를 전혀 쓰지 않은 90%를 절감해버리는 건물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집단지성이에요. 바로 애터미 사업자들의 소득은 집단지성의 결과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셜 네트워크를 크게 만드는 게 집단지성이에요. 크게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지성. 바로 돈은 자기가 똑똑해서 버는 게 아니고 당연히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맞는 거란 말이에요. 예,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돈을 버는 거고,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어떤 개별지성도 집단지성을 능가할 수 없다. 그래서 누구도 애터미 조직을 떠나면, 뭐 다른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나면 돈을 벌 수 없어요. 나는 이 반팽이하고 사업을 않겠다. 그러면 떠난 그놈이 반팽이에요. 왜? 개별지성은요, 집단지성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 덩어리, 재심합력, 마음을 가지런하게, 마음을 한 마음으로 해서 힘을 합하면 성공할 수 있다예요. 자, 바로 옴팽이는 반팽이 덕분에 돈을 봅니다. 옴팽이를 뭐라고 번역할까 하다가 번역을 기가 막히게 한 사람이 나타나서 번역을 했어요. 풀 스마트. 반팽이는 하프 스마트. 근데 하프 스마트가 풀 스마트를 이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기가 똑똑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반팽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이 있기 때문에, 이 소셜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돈을 번다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된다. 우리 속담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게 그겁니다. 진짜 온팽이는 자기가 반팽이처럼 이렇게 돼요. 근데 진짜 반팽인데 지가 온팽이라고 생각한 놈은 이 빈 깡통하고 똑같아요. 미국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하더라고. Empty cans make the most noise. 빈 깡통이 제일 시끄럽다. 그렇게 살았어요, 미국 사람들이. 요게 온팽이라고 생각하는 반팽이들이 이런 짓을 가끔 해요.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
재심 합력하지 않고 독불장군식으로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초유기체가 약화되고 집단지성이 약화돼서 소득이 저하되고 조직성장이 안 됩니다. 같이 해야 돼요, 같이. 그 다음에 2 내지 30%는 건달들이 있어요. 그렇게 부지런한 개미 집단도 학자들이 연구해 가면 20 내지 30%가 건달이랍니다. 맨날 놀고 먹어. 그놈들 일도 안 하고. 놀고 먹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학자들이 왕따를 당한다래. 그놈들은 또 왕따를 당해. 놀고 먹는 건달들이 있대요. 그런데 어떤 집단은 건달이 30% 이상 넘어가면 그 조직이 붕괴돼 버린다네. 건달이 30%를 넘어가면. 어떤 조직이나 건달이 있죠. 따라서 애터미도 건달이 30%를 넘지 않도록 굉장히 지금 신경을 쓰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건달이 나타나거든. 이런 사람들이 건달이에요. 원칙을 어기는 사람, 독불장군, 상습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스템 불참자, 남을 헐뜯는 사람, 이런 사람들, 특히 돼지클럽. 돼지클럽이 있어요. 돼지클럽 하나가, 돼지가 하나 들어가면은 그 조직이 다 망해버려. 아무것도 안 해. 나오지도 않고, 스폰서로서 컨설팅도 안 해주고, 파트너로서 나타나지도 않고, 그러면서 수당만 딸랑딸랑 따먹고 앉았어. 이게 돼지클럽이야. 배부른 돼지죠. 배부른 돼지. 그런데 그 조직이 얼마 안 있으면 망해버려요. 그냥 밑에 파트너들이 내가 피땀 흘리게 뛰면 저 인간 수당 올라가니까 내가 하는가 봐라. 그러니까 초가삼관 타는 것은 아까운데 빈대 잡는 게 속 시원하다. 그러니까 돼지가 하나 들어가면 그 밑에가 완전히 망해요. 근데 그 돼지는요, 자기가 똑똑해서 수당이 들어온 줄 알아. 하이, 몰라 저렇게 부지런히 해. 나처럼 가만히 있어도 수당 들어오는데 진짜 돼지죠. 머리까지 돼지야. 그렇게 되지 않아요. 누군가가 땀 흘려 뛰어주니까 수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마치 자기가 똑똑해서 수당이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돼지들이 가끔 있어요. 자, 집단지성의 황소무게 추측. 이것은 유명한 일화인데요. 바로 프랜시스 골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생학자, 우생학이라는 것을 만든 사람입니다. 우생학은 아주 끔찍한 학문입니다. 우생학은 인간이, 우등한 인간과 열등한 인간이 나면서부터 다르니까 우등한 인간은 얘를 많이 낳게 해서 늘리고 열등한 인간은 멸종을 시켜버려야 된다고 주장한 게 우생학이에요. 우생학이라고요. 그게 히틀러나 과거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게 우생학입니다. 아주 끔찍한 학문이에요. 게르만 민족이 제일 낫고 일본 민족이 제일 우수하니까 나머지 민족은 다 멸종을 시켜버려야 된다는 게 우생학. 이렇게 끔찍한 학문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 자기 우생학하고는 달라. 반대가 돼. 황소 무게를 추측하는데 황소 전문가가 저 황소 몇 킬로그램이 되겠느냐? 이렇게 묻고 그 다음에 그 마을 아무 황소하고는 별 전문 지식도 없는 그 마을 사람 10사람을 데려다 놓고 그 황소 무게 얼마나 되겠느냐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10사람이 모여서 이야기한 평균이 황소 무게하고 정확히 맞더라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똑똑한 전문가가 맞춰야 되는데 똑똑한 전문가가 맞춘 게 아니라 보통 사람 10사람이 생각한 것을 평균했더니 그것이 황소 무게하고 맞더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생학이라는 게 자기가 만들어 놓고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지금. 보통 사람들의 집단지성이 똑똑한 황소 전문가보다 낫더라 하는 결과가 나버린 거야 지금. 요건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IMF 사태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동아일보 칼럼에 나온 얘기인데 모든 사원들이 교육을 받는 방에 독사가 들어왔어. 독사가 들어오니까 한 회사의 사원들은 먼저 보는 놈이 아무거나 들고 때려잡는 거예요. 아마 이걸 아마 현대를 이야기한 것 같아요. 현대 이거 보는 놈이 먼저 하자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회장한테 물어보고 잡자 이거야. 이런 회사는 망합니다. 요거 그 당시 대우를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똑똑한 놈이 잡겠지. 요건 냉소적인 회사들 많았어요. 왜냐하면 저 가족들이 다 해먹는 회사 있죠. 다 망했습니다. 어디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다 망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어떻게 잡는 게 좋은지 머리를 맞대고 수고해야 한다. 이건 삼성을 가리킨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어떤 회사는 독사가 들어왔는데 안 들어왔다고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다 망했어요. 그 당시 무슨 회사라고 지적이 돼 있었는데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 망했어요 지금. 다시 말하면 위기가 닥쳤는데 내 지금 노후가 불안한데 불안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하는 걸 생각 안 하고 쿨헤드가 없이 독사가 들어왔던 건 지금 어떤 위기가 닥친 거예요. 시대의 흐름이 바뀌고 뭔가 내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위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나비 효과. 나비 효과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어요. 나비 효과라는 것은 초기 조건의 조그마한 차이가 큰 결과의 차이를 나타내는 걸 나비 효과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 에드워드 로렌츠라는 MIT 대학의 기상학자가 만들어낸 말인데요. 이 기상학자가 그 당시는 1960년대니까 컴퓨터가 지금처럼 그런 컴퓨터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큰 진공관 컴퓨터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12개의 방정식을 세워가지고 내일 날씨가 어떻게 되겠는지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어서 방정식을 푸는데 처음에 날씨를 예측해서 보고 내일 바람이 불고 온도가 어떻게 되고 기온이 습도가 어떻게 되고 하는 계산을 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서 기상청에 주기 위해서 계산하다가 오줌 싸러 갔어. 오줌 싸러 가서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완전히 달라. 완전히 날씨가 달라. 이게 어떻게 된 거냔 말이야. 분명히 내가 데이터를 똑같이 집어넣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내일 날씨가 달라지느냐 하는 걸 점검하다가 이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한 변수에 0.506127을 집어넣었는데 자기가 오줌 싸러 가는 바람에 컴퓨터가 지 멋대로 네 자리에서 4452 해가지고 0.506을 집어넣었어. 그 많은 변수 중에. 그러면 이게 차이라는 게 뭡니까? 0.000127 차이밖에 안 되는데 내일 날씨는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조그마한 차이가, 결과의 차이가 엄청나게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논문을 발표하면서 아마존에서의 나비의 날개짓이 한 달 후에 텍사스에 폭풍을 몰고 올 수도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비 효과, 버터프라이 이펙트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시작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애터미를 시작하느냐 마느냐 언제 하느냐 아무것도 아닌 초기 조건은 조금 차이가 나는 나의 결과의 차이는 엄청나게 난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어떤 사람은 3년 후에 5천만 원을 버는데 어떤 사람은 3년 후에도 손가락 빨고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요거예요. 자, 여기서 출발하는데 이 초기 조건은 차이가 얼마 안 나요. 안 나는데 이게 가는 궤적은 다 다르다. 다 다르다. 버터프라이 이펙트라는 영화 나왔죠?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조그마한 차이가, 결과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버린다. 이게 바로 오늘날 카오스 이론이고 복잡계 이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 현상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내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몇 단계를 걸치고 나면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는 게 카오스 이론이고 복잡계 이론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 관계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관계 있을 거예요. 나중에 찾아보면 아이고 우리 딸하고 친구네 그런 사람도 나올 수 있고 아이고 우리 사돈하고 아십니까?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전부 관계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게 많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 양궁 선수가 활을 쏘는데 중앙에 맞게 하는 초기 조건이 있어요. 그 초기 조건만 정확하게 맞으면 중앙에 맞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초기 조건에 조그마한 차이가 관역을 벗어난다는 거예요. 숨 쉬는 거, 맥박, 그다음에 바람 방향, 온도, 습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초기 조건이.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면 세계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 파스칼이 한 말이죠. 아주 작은 초기 조건의 차이예요.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 낮았으면 안토니우스나 시저가 품고 자지 않았겠죠. 코가 납작한 여자를 누가 품고 자겠어요. 그 영웅 호걸들이. 그러니까 그러면 세계 역사가 바뀌어요. 안토니우스가 지지 않을 수도 있고 바뀐다고요. 오늘 가서 또 코 손대는 사람 많게 생겼지. 바로 이런 것도 나비 효과입니다. 가끔 비행기 추락 사고를 보면 신문에 그런 게 나오죠. 누구누구는 교통이 막혀서 5분 늦어가지고 비행기를 못 타는 바람에 살았다. 그런 게 많아요. 그런 게 많다고요. 그게 나비 효과예요. 조그마한 초기 조건의 차이가 목숨이 죽고 살고의 결과 차이를 가져와 버린다. 공무원 시험이나 사법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사법시험을 10만 명이 본다고 그러는데 100점 만점에 0.01점 차이로 떨어지고 붙고 한답니다. 그러겠죠. 10만 명이니까 100점 만점이면 0.1점 차이로 그 사이에 엄청나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0.1점 차이로 판검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0.1점 못 맞아서 백수가 되고 그렇죠. 그렇게 차이가 나버려요. 초기 조건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버려요. 이게 초기 조건의 차이예요. 그걸 눈덩이 효과라고도 합니다. 조그마한 눈덩이, 어린애 주먹만한 눈덩이를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구르면 나중에 어른이 들 수 없는 무게가 돼버려요. 그게 애터미 사업이에요. 처음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당 7만 원, 5만 원. 그걸 무시하고 떠나버리면 그걸로 끝나요. 그러나 계속 굴리면은 들 수 없는 무게가 돼. 이걸 눈덩이 효과, 스노우볼 이펙트라고 합니다. 기하급수. 이것 때문에 돈을 벌어요. 기하급수의 원리가 작동합니다. 이것은 애터미에만 작동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기하급수 원리가 작동하려면 그만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요겁니다. 가끔 예를 들죠. 구두쇠 사장이 임금을 주기 싫어하니까 어떤 젊은이가 나타나서 저는 임금을 오늘은 1원만 주시고 내일은 2원 주시고 모레는 4원 주시고 구두쇠 사장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3,000원이면 되겠거든? 그러면 그러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세요. 3,000원이면 되는지. 이게 10하루째입니다. 10하루가 지나도 1,000원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산술급수에는 능하지만은요, 기하급수에는 능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열흘까지는 계산해보면 1,000원까지밖에 안 되니까 3,000원이면 되겠네.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 20일입니다. 20일이 지나도 52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뒤부터 문제가 돼요. 21일이 되니까 100만 원. 여기에 30일이 되니까 5억 3,687만 910원이 된단 말이에요. 31일째는 10억이 돼요. 그러니까 기하급수가 크게 작동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무한단계 마케팅이 가능해야 돼요. 일정 단계에서, 여기 20단계에서 끊어버리거나 10단계에서 끊어버리면요, 이것밖에 안 돼요.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 회사가 한 10단계, 20단계 끊어버리죠. 안 주죠. 왜?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근데 애터미는 1000단계까지도 해줘. 1000단계. 그러니까 기하급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복사지를 50번 접으면 얼마가 되느냐. 많이 써준 사람은 1000장까지는 되겠지.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우리 복사지 50번 접으면요, 지구에서 달까지 거래요. 수학은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과학은, 특히 수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기하급수예요. 요것 때문에 돈을 버는 거예요. 부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업으로 하는 경우 1년 내내 고생해서 수당 20만 원 받았다. 이것도 못할 분 계신가요? 1년 내내 뛰었더니 수당 20만 원 나오더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도로 뛰면 기하급수가 됩니다. 그러면 7년 후에는 1280만 원이 된단 말이에요. 7년 후에. 그리고 8년 후에는 2560만, 9년이면 딱 돼요. 5천만 원이 딱 되잖아요. 내가 못 참겠다. 내일 당장 하겠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눈덩이 효과는 눈을 굴려야 커져요. 길이당금. 길이당금은 그 날카로움이 새를 끊을 수 있다. 이건 주역에 있는 말입니다. 이인동심 길이당금. 두 사람이 마음을 함께하면 그 날카로움이 새를 끊을 수 있다. 아까 재심합력하고 맥이 통하는 말입니다. 이건 주역에 있는 말인데, 그렇다면 두 사람 말고 다인동심, 네트워크, 애텀이라는 네트워크에 여러 사람이 합심을 하면 기적을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월천댁, 이천댁, 오천댁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니까. 이인동심이면 두 사람이 마음만 하면도 새를 끊는데, 여러 사람이 다인동심이면 기적이 일어나죠. 집사공. 이건 제갈량이 한 말입니다. 제갈량은 신출귀몰하는 지혜를 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승상으로서 우리 같으면 국무총리죠. 일을 볼 때 항상 밑에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정책이나 말이 틀렸으면 의견을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밑에 한 말단 관리가 계속 승상의 정책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불러가지고 기합을 준 게 아니고 바로 이 사람처럼 되라고 글을 쓴 거예요. 상을 내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되니까 여러 사람의 생각을 합하면 이익이 점점 커진다. 그런 말이에요. 제갈량이 글을 찐데 우리가 뭐라고 혼자 잘났다고 그러겠어요. 제갈량이 그러는데. 태도가 중요하다. 여기서 무슨 높은 IQ나 높은 학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태도는 여기서 멘탈 애티튜드입니다. 자기 정신 자세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반드시 성공하겠다라는 의지가 중요하고,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또는 사회 봉사하기 위해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뭔가를 위해서, 하여간 부모를 잘 모시기 위해서 등등 뭔가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마음가짐, 그게 애티튜드입니다. 나쁜 태도는 뻥커난 타이어와 같다. 만일 당신이 그걸 갈아 끼우지 않는다면 당신은 결코 아무 데도 갈 수 없다. 즉 태도, 정신 자세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성공을 하겠냐 말이에요. 그걸 갈아치우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거예요. 이렇게 빵꾸 나가지고 어딜 가겠냔 말이에요. 태도가 나쁜 사람은 이 케이스예요. 재수대가리 없이 사자부로 아프리카에 갔는데 빵꾸가 나버렸어요. 여기서 지금 숫사자는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 이거 어떡하겠냔 말이에요. 요 숫사자들이 뭐냐 하면은 노후 빈곤이야. 이거 빈곤이 쫓아오고 있는데 빵꾸가 났어. 태도가 불량해서. 그러면 이거 도망갈 수가 없어요. 이겁니다. 애티튜드가 100점이, 영어 알파벳 순서를 하면 100점이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빌리티, 능력은 1%가 필요합니다. 자기 능력이 제로다. 이것도 또 문제가 돼요. 능력은 1%. 나머지는 전부 태도와 관련됩니다. 자기 마음가짐. 학력도 필요 없고 지능이 있는 것도.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에디슨이 한 말이란 말이에요. 천재는 1%의 영광과 99%의 땀으로 이루어진다. 실제로 그랬어요. 어떤 에디슨에 관한 이 책이나 글을 봐도 에디슨이 머리가 좋았다는 말은 한 번도 없어요. 얼마나 머리가 나빴냐 하면은 백열 전등을 만드는데 어떤 책에는 3000번 실패했다고 그러고, 에디슨이 직접 쓴 것은 10,000번 실패했다고 그랬어요. 10,000번 실패해서 백열 전등을 겨우 만들 사람이라면 머리가 좋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땀으로 그걸 이루었어요. 땀으로. 따라서 성공의 조건, 먼저 성공하겠다는 확실한 결심을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잘났다고 하지 말고 소셜 네트워크라는 자본의 퀄리티와 사이즈를 크게 하면은 누구든지 성공합니다. 그 사이즈 속에 들어있는 분은 다 같이 성공합니다. 자, 여러분 3년 후, 5년 후에 1,000댁, 5,000댁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